거래 데이터와 이제 정보 분석 간의 관계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제 강의 자료에 거래 데이터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010년 11월 6일 금요일 날 영업사원 김국민은 고객사 국민기업에 국민 PC 2,500대를 이제 팔았다. 그래서 뭐 납품일은 언제고, 판매 대금은 계약금의 10%이고, 잔금은 뭐 납품 검수 일주일 이내 납입하는 걸로 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 이 거래는 이제 어디에 저장이 됩니까?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정보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정보 분석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옮기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는 좀 더 작은 소규모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또는 이제 데이터 마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트라는 걸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것처럼 마트는 웨어하우스는 창고잖아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창고형, 뭐 대형 매장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창고형보다는 대형 매장보다는 마트가 좀 작은 거죠.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는 좀 더 작은 분석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 마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데이터 마트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럼 이렇게 분석을 함에 있어서 그럼 이 거래 데이터에 있는 이 데이터들이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태는 이제 바뀌게 되겠지만 결국은 어디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에 저장이 됩니까? 조금 전 강의 자료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들이 이 ETL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이렇게 저장을 또는 이제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 좀 더 작은 형태를 데이터 마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데이터 마트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거래 데이터들이죠. 그럼 이런 거래 데이터가 어떻게 정보 분석하고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거래 데이터들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개 쌓여 있다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슨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부터 이제 할 수 있는 분석은 예를 들면 영업사원 김국민이 누구한테 물건을 팔았다 하면 이제 김국민의 판매 실적, 그러니까 김국민이 이 물건을 판 거에 추가해서 뭐 지난 1년 동안 또는 뭐 지난 한 달 동안 판매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 걸음 또 더 나아가서 김국민 개인에 대한 판매 실적이 아니라 사원별로 모든 사원들에 대해서 뭐 홍길동이는 판매 실적이 어떻고 김국민은 어떻고 이렇게 사원별 판매 실적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국민이
국민 PC 2,500대를 팔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국민 PC가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 그걸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민 PC에 대한 판매 실적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품별로 예를 들면 뭐 국민 PC뿐만이 아니라 뭐 노트북, 그다음에 뭐 핸드폰도 만약 판다고 그러면 핸드폰에 대한 모든 제품별 판매 실적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판매된 날짜 2010년 11월 6일 오늘 전체 판매 실적이 얼마가 되느냐. 그다음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뭐 과거 뭐 1년 동안 아니면 뭐 10년 동안 또는 월별로 연별로 또는 뭐 분기별로 요일별로 뭐 월요일은 얼마 팔렸고 화요일은 얼마 팔렸고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뭐 공휴일은 얼마 팔렸고 그런 판매 실적을 다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국민 기업에 대한 판매 실적, 국민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팔았느냐, 뭐 그런 것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 걸음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회사의 모든 고객들에 대한 고객별로 판매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금 이 예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거래 데이터는 하나의 거래 사실에 대한 기록이지만 이 거래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쌓이다 보면 어디에 쌓이는 거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또는 데이터 마트에 이렇게 쭉 쌓이다 보면 그 쭉 쌓인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서 이런 뭐 사원별, 제품별, 시간별, 고객별로 뭐 판매 실적이라든지 뭐 아니면 여기선 뭐 판매 실적만 있습니다만은 뭐 이익률이라든지 뭐 이익 마진이라든지 뭐 다양한 판매 수량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이제 경영 성과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느냐? 그냥 뭐 데이터만 이렇게 쭉 쌓아서 그냥 분석을 만 하면 되느냐 하면 그건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거래 데이터들이 쭉 쌓였을 때 그 거래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할 때 분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김국민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원번호라든지 아니면 언제 입사해서 언제 뭐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보가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국민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원들에 대한 그런 이제 정보들이 잘 이제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원들이 전체 우리 기업의 사원들이 전체 누구고 그 사원들의 뭐 입사 일자라든지 뭐 그 다음에 그 사원들이 뭐 여러 가지 그 자격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뭐 그 사원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 인사 자료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 PC를 팔았다 그러면 그 국민 PC가 무슨 제품인지, 그럼 국민 PC가 예를 들면 국민 PC 안에도 뭐 사양이나 옵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으면 그 다양한 사양이 뭐 하드디스크가 뭐 2테라이고 그런 이제 그 국민 PC하고 동일한 모델인데 뭐 하드 디스크가 4테라인 그런 국민 PC가 지금 같은 국민 PC로 우리가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제품인지
그래서 그 제품들에 대한 다양한 사양이라든지 그 제품들 사이에 구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사원인 경우에는 그 사원들은 서로 구별이 잘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가면 이게 같은 제품으로 지금 합계가 되는 건지 다른 제품인지 구별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양이 조금씩 조금만 차이가 날 때 조금 차이 나는 그런 제품을 서로 다른 제품으로 취급을 할지 아니면 같은 제품으로 취급을 할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사양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정리가 돼서 필요하면 이제 같은 제품으로 취급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제품으로 구별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10년 11월 6일 팔았다. 그러면 날짜별로 이제 팔 때는 날짜별로 합계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요일별로 합계를 한다. 그러면 11월 6일이 무슨 요일인지 뭐 공휴일인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 데이터들도 다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또 국민기업한테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그 국민기업이라는 고객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다음에 더 확대하면 우리 회사하고 거래하는 고객사들은 어떤 고객사들이 있는지 그 고객사에 대한 정보들이 또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뭐 국민기업은 국민기업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를 들면 국민기업이 그 이전에는 국가기업이었다가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면 기업의 이름이 국가기업에서 국민기업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 기업이 또 동일한 기업인지 서로 다른 기업인지 그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분석을 하려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름만 바뀌고 뭐 동일한 기업이냐 그러면 이제 동일한 기업으로 취급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전의 국가기업이 이름을 국민기업으로 바꾸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업종이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 바뀌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동일한 기업으로 취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고객사들이 누군지 그 고객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그 고객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거래 데이터와 구분을 해서 마스터 데이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거래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사실 거래 데이터가 정확하게 잘 이제 기록이 되면 되겠죠. 그렇지만 정보 분석이 잘 이루어지려고 하면 거래 데이터도 잘 이제 기록이 돼 있어야 하지만 또 무엇이 잘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마스터 데이터도 잘 이제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거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마스터 데이터도 이제 같이 포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래 데이터와 마스터 데이터를 이제 모두 다 잘 이제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데이터 마트 관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또는 데이터 마트에서는 거래 데이터를 이제 마스터 데이터하고 구분을 해서
어떤 특정 거래 사실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한 것이다 해서 보통 이제 사실 테이블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래 데이터를 저장한 테이블을 이제 사실 테이블이다. 그렇게 이제 통칭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테이블이 한 개만 생기는 게 아니라 거래 데이터가 굉장히 뭐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뭐 매출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인터넷 판매 데이터도 있고 뭐 여러 개의 거래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이제 다 묶어서 이런 데이터들은 매출 데이터가 좀 더 이야기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제 매출 테이블이 있고 인터넷 판매 데이터를 기록한 인터넷 판매 테이블이 있고 뭐 이런 여러 테이블들이 이렇게 쭉 있겠죠. 그래서 이런 테이블들을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사실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은 테이블들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차원 테이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차원이라는 것은 무슨 차원이죠? 분석 차원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분석을 할 때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만은 여기에 사원별 판매 실적 이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석 차원이 뭐가 되는 거죠? 사원이 되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차원이라는 게 이 X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X축은 이제 이게 사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축은 뭐가 되는 거죠? 판매 실적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에 X축에 김국민이라는 사원이 있다. 그러면 판매 실적이 뭐 이번 달에 판매 실적이 뭐 2,100만 원이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Y축은 판매 실적이 되는 거고 X축은 사원이 되는 건데 이 X축을 이제 차원이라고 분석 차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석 차원이 이 경우에는 뭐 분석 차원이 뭐죠? 분석 차원이 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 차원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마스터 데이터는 이제 차원 테이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차원 테이블이라는 이름의 테이블이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사실 테이블을 이야기할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사원 테이블 하면 이게 이제 마스터 데이터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 테이블 이것도 이제 마스터 테이블 데이터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제품 테이블 이런 것들도 다 마스터 데이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테이블들을 다 묶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차원 테이블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분석이 잘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이렇게 매출, 뭐 인터넷 판매,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사실 테이블이 있겠죠. 뭐 구매 테이블 또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구매 뭐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도 정확하게 잘 관리가 돼야 되지만 뭐 김국민이라는 사원에 대한 정보도 잘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고객에 대한 정보도 잘 관리가 되고 국민 기업이라는 고객사에 대한 데이터도 잘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개별 제품들에 대한 데이터들도 정확하게 잘 관리가 돼야 정보 분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 기업이라는 이제 고객사가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여러 개 있을 때
뭐 A 부서, B 부서 뭐 이렇게 있는데 A 부서는 국민기업에 있는 A 부서로 잘 인식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B 부서는 뭐 국민기업이 아니고 그냥 잘못 기록을 해서 뭐 전혀 그냥 국민기업이 아닌 그런 이제 뭐 사업부인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 데이터가 분석이 잘못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고객들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도 잘 이제 관리가 돼야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제품도 이게 뭐 같은 제품인지 다른 제품인지 사양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들을 잘 관리를 해야 정보 분석을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주로 거래 데이터 위주로 데이터가 관리가 됐는데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졌는데 거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마스터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하자 하는 것이 이제 마스터 데이터 관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 분석이 잘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종래에 하던 거래 데이터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거래 처리 시스템 OLTP 시스템에서 전통적으로 관리해 오는 그런 거래 데이터들 뿐만이 아니라 마스터 데이터도 이제 잘 관리되고 해야 이제 효과적인 이제 정보를 이제 분석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스터 데이터 관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어떤 종류의 마스터 데이터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낼 필요가 있고 그런 이제 마스터 데이터들을 다 찾아내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잘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종류의 마스터 데이터가 있느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 구성물, 사람 또는 기업, 대상에 대한 것들이 이제 대부분 마스터 데이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원이라든지 고객이라든지 협력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스터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 관리가 돼야 거기에 대한 이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거래 데이터를 이제 잘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상품, 제품, 부품, 서비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잘 관리가 돼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마스터 데이터에 포함이 돼야 되고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장소도 마스터 데이터가 될 수 가장 중요한 마스터 데이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는 뭐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느냐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구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수도권 하면 어디까지가 수도권인지 그러니까 그 범위라든지 경계들을 명확하게 잘 규정을 하고 해당 기업이나 조직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 경계를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인식을 해서 분석할 때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도권이면 서울하고 경기도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인천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꼭 뭐 행정구역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그 기업에서 통상적으로 수도권이라는 것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잘 이제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와서는 이 장소에 대한 지리 정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마스터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마스터 데이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도 마스터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다우라는 다국적 기업에서 어떤 마스터 데이터가 있냐 하는 것들을 이제 나열해 보면 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마스터 데이터가 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객이라든지 공급업체라든지 사원이라든지 고객사라든지 계약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재라든지 어떤 뭐 물품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제품도 현재 만들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 제품뿐만이 아니라 기획하고 있는 앞으로 만들 제품도 이제 마스터 데이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장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국가, 도시, 장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 구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다 마스터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잘 이루어져야 이제 분석의 효과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원가라든지 화폐 단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언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마스터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데이터 관리의 예제를 하나 보면 고객에 대한 고객 마스터 데이터를 관리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고객에 대한 데이터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객의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그 고객들의 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뭐 선호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고요.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이 고객하고 저 고객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예를 들면 가족이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가족이냐, 또는 같은 조직의 조직원이냐, 그러니까 직장 같은 동료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별 고객에 대한 정보만 잘 관리할 것이 아니라 그 고객들 사이의 관계를 이제 잘 관리하는 것이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이제 고객에 대한 데이터가 잘 관리가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뭐 고객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뭐 매출 같은 걸 분석을 할 때 어떤 고객 한 사람이 사간 물건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 뭐 배우자, 부인이나 남편은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왔느냐. 그래서 두 사람이 합쳐서 보면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갔느냐. 또는 가족들,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을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고객의 이제 뭐 그 신용 잔고, 뭐 계약이라든지 어카운트,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외상으로 물건을 사가지고 가면, 아니면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가지고 가면 신용카드 결제가 잘 되느냐, 그런 것들도 고객에 대한 관리가 같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데이터 관리라는 게 그냥 고객 관리 또는 제품 관리, 아니면 고객 한 명, 뭐 제품 하나에 대한 뭐 사양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 사이의 관계나 유형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